근데 저는 원래 네. 예상을 하고 있었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 나 아는 단어인데 까먹었어. MVP 단어 까먹었어. 이러면서 막, 아, 보카바이블 본 건데 까먹었어. 아니면 문법. 아, 나 이거 무조건 알아. 가정법, 아, 다 맞췄었는데 오늘 까먹었어. 이러는 맞아.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에요. 아, 2022년도였죠. 네, 맞습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지원을 한 거예요? 저는 일반 편입으로 지원했습니다. 몇 군데나 지원을 했을까요? 쓸 수 있었던 거는 한 8군데인데, 그날 서강대, 중앙대, 외대가 겹쳤던 역대급 참사가 있었어서 와. 저는 그냥 서강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6개. 그러면은 그 겹쳤을 때 조금 네. 상위 대학교로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네. 한양대학교 스포츠학과 일반 편입해서 1명 모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무려 1명 모집에 92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2대 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올킬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제 눈치 보기 접수를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날에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쟁률이 폭등했어. 네. 와, 뭐야. 그때 심정 좀 어땠나요? 근데 저는 원래 네. 예상을 하고 있었어서 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제가 심지어 홍익대학교가 165대 1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아,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저는 경쟁률 안 보고 그냥 첫째 날 다 지원했었어요. 아, 첫째 날 월사 열릴 지원했어요? 때마다 다 지원했어요. 아, 네. 그런 식으로? 네. 와. 그래서 저는 긴장은 했는데 이 정도? 92대 1?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좋습니다. 네. 네. 92대 1을 뚫은 사나이를 네. 어떻게 뚫었는지 아. 이제 알아볼 거예요. 네네. 근데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 네네. 어차피 본인은 붙었으니까. 아, 네네. 이제 꿀통 오픈해야죠. 아, 네네. 다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 파이널 대비라고 해서 네네. 지금 수험생들이 되게 약간 불안에 네. 떨고 있어요. 아, 네네. 시험은 다가오지. 아, 네네. 난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네. 막 까먹고 있고. 어떻게든 확률 높여야 되지 않아요? 그쵸. 단어하고 문법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 듣는 거 열심히 착실하게 따라가서 확률 조금이라도 높이는 게 좀 현명한 거 아닐까요? 질문 드리면 네. 내가 새로운 거를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면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죠. 복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복습은. 단어책도 하나 다 외웠다고 버려두지 말고 계속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해 나가야죠. 네. 지금은 기출 풀 시기니까 아마 계속 새로울 거예요. 근데 기출 푼다고 해서 단어장 안 본다? 그럼 막상 실전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되게 웃겨요. 다 잘하는 애들이요. 네. 아, 나 아는 단어인데 까먹었어. MVP 단어 까먹었어. 이러면서 막, 아, 보카바이블 본 건데 까먹었어. 아니면 문법. 아, 나 이거 무조건 알아. 가정법, 아, 다 맞췄었는데 오늘 까먹었어. 이러는 맞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네. 기출 풀다가 기본적인 걸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둘 다 하는 게 네네. 중요합니다. 네. 복습도 하시고요. 네. 새로운 것도 학습해서 이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으로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시험장을 가서 네. 시험을 보면은 네. 떨리잖아요. 네. 내가 처음 접해보는 환경, 네. 이 많은 사람들. 일단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미친 듯이 죽을 듯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험장 갔을 때, 아, 드디어 하나 끝나는구나. 행복하다. 나 해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부터 미친 듯이 해보세요, 한번. 그냥 인생에 다시는 이런 순간이 없을 정도로. 와. 그러면 막상 가잖아요. 긴장 안 돼요. 나 떨어져도 안 할 거야. 이 생각 들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 이게 생각 맞는 들 것 정도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최선도 안 다해보고 네. 연말에 네. 어디 대학을 붙어요. 네. 그럼 아, 나 그때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데 가는 건데. 맞아요. 네. 이러면서 아, 네. 나 재수할까? 막 네.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남은 기간이 뭐 짧든 길든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 기간 안에 진짜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결실을 맺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형 방법 가볼 건데 네. 이제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가 특이하게도 인문계열로 들어가요. 맞아요. 인문계열로 들어가서 한양대학교 인문계열이 1단계에서는 영어 필기고사 100%고요. 2단계에서는 영어 필기고사 70%에 서류평가 30%가 들어가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영어 점수 몇 점 나왔을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네. 근데 저도 항상 모의고사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100점인 줄 알았거든요. 항상 끝날 때마다. 근데 제가 편차가 그래도 한 두세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저 한양대학교 플러스 한 문제밖에 몰랐거든요. 나머지는 진짜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한양대 기출을 풀어왔던 걸로 편차를 고려해봤을 때 그래도 80점은 무조건 넘었어요. 80점은 네. 무조건 넘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리까리했던 문제까지 맞았으면 한 85까지는 갔을 거예요. 되게 자신감 있게 시험장을 나왔어요. 네, 좀 느낌이 달랐어요. 실전에서 보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뭔가 네. 내가 여기를 붙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네. 보통 합격 점수에 좀 도달했나요? 이 시기에는 합격 점수에 도달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전 18년도 한양대 플러스 때 제가 50점인가 58점인가 나와가지고 되게 망연자실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전략을 바꾸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수가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략적으로 어떤 네. 전략인가요? 저는 같은 기출문제를 한 200~300번 풀었어요. 전 그 시험장 앉아서 3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네. 5개년 기출을 그 자리에서 다 풀 수 있었어요. 누가 물어봐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거의- 왜 이거고 지금 9개월이 지났는 데까지 기억이 날 정도면 제가 굉장히 많이 푼 거겠죠. 오 진짜로? 그러면은 한양대학교의 영어 스타일이 네. 조금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한양대학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무조건 그냥 논리력하고 독해력으로 승부보는 학교다. 왜냐면 문법 문제 많아봤자 2개 나오고 근데 단어도 한두 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어랑 문법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는 난이도의 문제예요. 어렵지가 쉽다? 않아요. 네. 아직 그냥 생소한 이거는- 단어가 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여기 앉아 있는데 만약에 편입학 들어온 사람 중에 그 단어 문제나 문법에서 틀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쉬운 난이도고 그리고 논리랑 독해는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2단계로 넘어갔어요. 네.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받겠죠. 네.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서류 부분이 한양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업계획서와 전적대 성적 이걸 기초로 해서 전공 적합성, 네. 뭐 기초 학업 능력을 정성평가한다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네. 올해 한양도 학업계획서를 보면 1번 문항이 이거예요. 본교 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써라. 네. 이거를 어떻게 조금 풀어내야지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실까요? 저는 일단 학과 홈페이지를 싹 보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약간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어떤 책을 쓰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봤어요. 그냥 훑는 거 별로 안 걸리거든요. 네. 본 다음에 아 내가 했던 경험에서 인사이트랑 여기랑 연관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네. 자소서를 되게 많이 써왔던 사람이어서 이건 좀 편했어요. 진짜? 네, 네. 그래가지고 지원한 동기는 대충 내가 약간 이곳에 와서 약간 e스포츠에 대해서 약간 연구를 해보고 싶다. e스포츠 컨퍼런스가 열린 걸 보고 전 바로 그걸 썼어요. 진짜? 네, 아 이거 열렸었구나. 나 평소에 관심 있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약간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물고 늘어지면서 그쵸. 나랑 연관을 시켰었다. 네, 네, 네. 사실은 관심이 없지만. 노코멘트 오케이.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그래요.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2번 문항은 전적대학교 전공과 네. 현재 너가 지원한 전공의 네. 적합성 따져봐라. 네네. 근데 보통은 편입생분들이 동일 계열 지원자도 많겠지만 네. 비동일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비동일 계열로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좀 풀어나갔나요? 근데 사실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게 스포츠 경영 원론도 있고 네. 마케팅 원론 있고 이런 거 저도 다 전적대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저는 만약에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철학과 이런 거를 쓴다 해도 전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로. 네. 약간 한 학문에서 얻는 인사이트는 되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좋다. 네. 뻔뻔해야 된다 사람이. 그쵸. 사람이 뻔뻔하고 조금은 정직함을 내려놓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3번 문항이 편입학하고 나서 네. 너 졸업 후 뭐 할 거야? 네. 진로를 알려줘봐 이거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쓸까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진로 분야를 많이 쓰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많이 쓰는 항목입니다. 와. 네, 진로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그렇게 썼죠. 그 e스포츠 회사에 들어가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싶다. 네. 여기서 배웠던 약간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네, 이렇게 썼는데, 아. 근데 이거는 학업 계획이 위주인 항목으로 전 기억을 해요. 정말로? 네네네. 아.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강의를 들어서 뭐를 할 것이고 나는. 그 3번이 약간 낚시 질문이네. 그쵸. 네, 약간 네네. 진로를 물어보는 척 하면서 네. 이 친구가 진짜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지 그쵸, 그쵸. 그걸 물어보는 네, 그런 맞아요. 질문이구나. 네. 그러면은 학업계획서가 이제 그 정성적으로 네. 딱 봤을 때는 30%의 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할까요? 근데 저는 이게 30%라고 해서 뭐 30%의 비중이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1%고를 떠나서 저는 이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의고사만 보셔도 한 문제 차이로 되게 20, 30등 갈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점자예요, 그 사람하고. 근데 자소서 한 명 너무 잘 썼어. 자소서 1% 들어가도 잘 쓰는 게 이득이에요. 진짜 매우 중요하다. 네네. 웬만하면 잘 써라. 네. 진짜로. 네. 그 다음 요소가 이제 네. 전적대 성적이거든요. 네. 학점이 네. 얼마라고 하셨죠? 3.76이요. 3.76. 네. 그 다음에 전적대가 광명상가 라인 네. 이 정도인데 네. 실제로 이제 한양대학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가지고 동기생들을 봤을 때 네. 전적대가 보통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을까요? 저는 근데 뭐 전적대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양대학교는 전적대를 보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판에도 되게 유명한 정보기도 하고요. 한양대는 전적대 안 본다더라. 그치. 이런 것들. 네.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쵸. 영어 잘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네. 영어 공부를 할 때 베이스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수능 영어 2등급 정도에 그냥 대한민국에서 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딱 2등급이 조금 잘하는 게 아니었다?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감 지금 안 되고 아, 있거든요. 네. 제 시청자들이 다 4, 5등급이에요. 아, 5, 6등급도 많아요, 사실. 네. 네, 일단 좀 말실수 한 아, 거고, 일단은. 정정하겠습니다. 네, 편입 공부할 때 이제 네. 본인의 하루 패턴, 네.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고, 네. 밥은 언제 먹고 언제 잤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5월달까지는 되게 널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널널했다 기준이 솔직히 말해서 남들보다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그냥 아침에 학원
수업 10시였는데 그때 8시까지 가서 8시에서 10시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자습하고 그리고 커피 하나 사서 수업 한 3, 4시간 듣고 그 다음에 점심 1시간 먹고 와서 그럼 3시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쭉 자습하고 그리고 한 8시, 9시 이 정도에 가고 그리고 그 수업 없는 날에는 그냥 근처 스터디 카페 가서 막 한 5, 6시간 하고 그랬었어요. 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단어도 외워야 될 게 뭐 너무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아예 바꿨죠. 그래서 한 7, 8월 달 때부터는 거의 그냥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 빼고 다 공부했어요. 정말로? 네네네. 저녁쯤에 그냥 학원 나와가지고 놀고 친구들 만나거나 진짜? 네, 사람들 만나서 놀고. 전 쉬어야 효율이 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잠을 진짜 7시간 반씩 계속 잤어요. 전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특히 이렇게 머리 쓰는 시험은. 효율이 중요하다? 그쵸. 근데 이거 듣고 나서 나 효율 중요하네? 난 잠 9시간씩 자야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잠을 많이 자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잠을 덜 자서 못하는 건지 잠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쵸.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편입 영어가 이제 네.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네. 그냥 이제 파트별로 중요한 것만 딱딱 짚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어휘, 단어에서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단어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네. 있을까요?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하는 말인데 매일 단어 시험 잘 보려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회독을 해야 돼요. 눈에 익게 만들고 그리고 눈에 익게 만들었을 때 제가 제일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 지문에서 본 거 같은데 뜻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눈에 익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또 외우잖아요. 무조건 외워져요. 진짜 한 단어를 2만 번씩 보고 가서 못 외운 사람 없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두뇌라면 무조건 외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서 저는 하나 이렇게 집중해서 막 외우려는 것보다 계속 넘기면서 여러 번 보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단어장 펴서 20분씩 보고 그래서 하루에 10회독씩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반복인데 네네. 이 친구들 항상 물어보면 네. 한 번 봤는데 안 헤어져요. 네, 그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요? 한 번 봤는데 안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까먹을 때마다 즐겨야 돼요. 이 친구들은 안 네. 즐겨요. 안 즐겨요? 근데 이게 이래서 이 시험이 단어만 외우면은 어느 정도 쉬워지는 시험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역발상. 네. 와. 이거 다 남들 다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은 그 친구들 다 이긴 거잖아요. 힘들다는 친구들.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네. 참. 그 다음 이제 문법. 네. 문법에서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문법? 문법은 제일 그냥 딱 한마디. 남들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된다. 와. 남들 모르는 거 틀려도 된다. 와. 네, 빈출 문법만 싹 외워가지고 그것만 맞추면 돼요. 근데 이렇게 외워가잖아요. 모르는 거 나와도 멘붕 안 나와요. 나 어차피 이론서 다 외웠는데 여기서 없어? 다른 애들도 몰라. 그냥 넘겨. 그러면 시간이 엄청 줄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구나. 네. 시험에 있어서는 문법 빨리 풀어서 독해에 시간 더 투자해서 학교 가야죠. 그 다음은 논리. 네. 논리는 이게 중요하다. 논리요? 논리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논리는 단어예요. 논리의 90%는 단어예요. 뭐 10%의 논리력? 그런 문제? 그런 문제 극상위권 가면 있어요. 네, 한양대학교나 아니면은 성균관대학교 논리? 아니면은 네, 그 정도 학교 와야 제가 봤을 때 논리에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지. 그 다른 학교들에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 다른 거 다 완벽하게 맞추고 그거 한두 개 맞추면은 붙거나 아니면 추합으로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무조건 단어예요. 그러면은 네. 독해. 독해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 어휘를 알아야 독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구문 독해가 돼야겠죠. 구문 독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독해법이 있어야 돼요.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수동적으로 해석만 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주제가 뭘까? 그런 다음에 주제를 알아차리면 저는 바로 문제를 덤볐어요. 그러면요, 네. 궁금한 게 네. 독해 문제도 네. 되게 유형이 달라요. 네. 뭐 주제 문제도 있겠고, 네. 뭐 일치 문제 네, 이런 네. 게 다 있는데 네. 문제 유형별로 네. 독해를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전 문제의 유형보다 지문의 유형이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지문도 있어요. 좀 막 내가 막 오늘 뭘 했는데 이래서 막 놀랐다 막 이런 막 그냥 그 일과 사례나 약간 경험 같은 지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막 집중해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뭔가 이거 여기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와요. 많이 풀다 보면. 근데 이거의 기본은 단어랑 구문 독해다.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 못하면서 이거를 스킬을 쓰려 한다?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할 수가 항상 없습니다, 이거. 스킬만 해가지고 네. 항상 스킬은 잘해. 근데 정작 중요한 그 문장을 해석 못해가지고 네네, 그쵸. 틀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성적이 딱 올랐을 거예요. 네. 그때 그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올랐을 때 그 이유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성적 자체가. 그 계단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저는 근데 그 전에 한 번 떨어져요. 이거 무조건 와요.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 30등 안에는 들었는데 갑자기 막 200등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런 게 오는데 그때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맞아. 성장의 시기입니다. 시험에 꽉 들게 잡아야 하는 돼요. 거지? 네. 나를 시험에 들게 네, 하고 네. 이 친구가 좀 깜냥이 있는지 그리고 보는 거거든. 이때 그 합격생들이 말한 이때구나 이러면서 애들 떨어지겠구나 이때. 그런 거 잡으면 오릅니다. 와, 좋습니다. 편입 준비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네. 약간 그래도 이게 좀 후회가 된다. 네. 이건 조금 내가 잘못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잠의 중요성 말씀드렸던 게 진짜 엄청 초반에 했을 때는 막 5시간씩 자고 그랬었는데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그냥 마음 편히 잠 자면서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할 걸 이랬는데 뭐 시행착오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잠은 꼭 자라. 이걸 하는 게 제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는 공부법 제가 안 해봤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었는데 다 해보고 나서 좋은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을 줄였던 거 순간적으로 제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잠을 줄여야 되나 이래서 잠을 줄였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마지막 조언이랄까? 네네네. 좀 뭔가. 방금 든 생각인데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뭐 크게 달라졌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편입이 어렵기도 했었어요. 근데 편입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살면서 저는 지금 취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편입을 한 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다가와도 난 다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승리자 마인드인 거죠. 편입됐는데 나 92대 1도 뚫고 165대 1도 뚫었는데 내가 뭘 못해. 인생에 있어서 편입이 엄청 큰 산처럼 보이는데 이거 한 번 넘으면 계속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 한 번 뭐 여기서 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승리자 마인드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세요. 한 번 이기면은 끝까지 이깁니다. 사람은. 네, 한 번 이겨보세요. 편입에서. 편입을 하고 나서 지금 약간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네.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까? 당연하죠. 저 범수사님 유튜브 계속 많이 봤었는데 막 수험생 시절에 한 번씩 집 가면서 보고 저 여기서 이제 인터뷰 찍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째지겠어요. 와, 네. 좋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걸로 네, 네.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한양대학교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인터뷰 보시면서 이 친구가 가진 에너지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